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매일같이 이곳에서 강남역 8번 출구 앞에 삼성 홍보관 앞에서 삼성의 반도체 LCD 공장에서 일하다 직업병으로 숨져간 노동자들, 투병 중인 노동자들, 삼성이 올바르게 책임질 수 있도록 농성 중인 반올림입니다. 오늘 저희 농성이 279일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어말하기 손님으로는 그 콜트콜텍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였던 임재춘님의 그 이어말하기를 하려 합니다. 일단은 먼저 자기소개를 임재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멋있게 해드릴까요? 조용히 그냥 상상해드릴까요?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 기타를 거의 한 30년 만들다가요. 한 10년 전에 잘못된 사장으로부터 정리하고 지금 10년째 투장을 하고 있는 임재춘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반올림 농성장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콜트콜텍 이 노동자분들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저희랑 아주 비슷한 농성 차수를 이렇게 보이면서 농성하고 있는데, 오늘로서 농성이 며칠째죠? 거기 앞에서 하고 있는 농성이? 예, 오늘이 날짜로는 3,449일째고요. 여의도 농성이 281일째입니다. 거기는 왜 갔냐면요. 작년 9월달인가 김무성이가 막말을 했죠. 강성 노조 때문에 그 대한민국에 3,000불이 안 됐다는 핑계로다가니 우리 콜트콜텍을 딱 지목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김무성이를 잡으러 갔는데 아직까지도 사과도 안 하고 많이 빠져갖고 요즘에는 판결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재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3천 며칠이라고요? 3,449일째입니다. 3,449일째. 이 날짜가,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얼마나 긴 세월이었을까. 네, 저희가 지금 임재춘님께서 이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얘기를 최근에 이렇게 책으로 냈어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임재춘, 최문선 외지음해서 임재춘님께서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기고했었던 글들과 여러 글들을 모아서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왜 싸웠고 어떻게 싸워왔는지 이런 또 심정을 담은 그러한 책을 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고, 저희도 이곳에서 농성을 하면서, 저희가 농성하는 중에 이 책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기념회에는 가지는 못했지만 좀 구에다가 농성하면서 밤에 이렇게 읽어보고 그랬는데요. 이 3,449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보니까 저희 반올림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숨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낸 게 2007년이거든요. 2007년 3월 6일 23살 된 황유미 씨가 그 백혈병으로 숨졌을 때 몇 달 뒤에 그녀의 아버지가 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직업병 인정을 위해 싸워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싸움이 2007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 세월하고 같은 세월인 것 같아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랑 되게 비슷한 게 많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2007년부터 싸움이 시작된 게 맞지요? 우리가 2007년 4월 7일인가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때 무조건 토요일까지 그때는 5일 근무잖아요. 지금도 5일 근무지만은 금요일까지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월요일날 딱 출근했는데 버스까지 다 돌았고 통근차 딱 돌았는데 하루아침에 딱 공금을 하나 딱 붙여놓고 문을 잠그버렸더라고요. 왜 그래 우리 경영 위기상 어쩔 수 없이 폐업에 의한 정리해고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투쟁을 한 게, 그때 아마 삼성하고 거의 날짜가 비슷비슷할 거예요. 우리 애가 이상하게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무대표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 무대포로 투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진짜 안 해본 투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싸웠고 또 이분들이 그 당한 그 폐업이라고 하는 혹은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되게 절절하게 많이 느꼈었는데요. 먼저 그 콜트콜텍 그 회사 얘기 혹은 그때 일했었을 때 얘기부터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일단은 폐업이라고 하는 폐업 공고 그러한 정리해고를 당하기 전에 먼저 노동조합을 만들으셨잖아요. 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는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뭐 콜트 학기는 8687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인천에 있거든요. 콜트 학기는 인천에 있는데 노조 역사는 한 30년 됩니다. 근데 콜텍은 거기서 이제 콜텍에 떨어져 나가갖고 대전에 이제 딴 공장을 하다가니 3년 동안 하다가니 결과는 뭐 박용호 사장이 인수를 했는데요. 조건이 얼마나 나쁘냐면은 원래 8시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마을 작업해라 해갖고 1시간 더 빨리 출근을 해요. 그러면 그 생산량을 또 해야 되잖아요. 생산량 못하면은 무조건 야간을 해갖고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갑도 하루에 한 번씩 주고 마스크를 노동 조건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라. 주는 대로 받고 뭐 너희들이 노동자들이 뭐 말이 많냐. 노예들이 뭐 말이 많이 요즘하라고 그런 식이죠. 근데 요즘에 그때만 해도 상당히 민주화 됐다고 해갖고 운동해갖고 상당히 좋아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대전 쪽이나 지금도 마찬가지 공장도 많지만은 그런 게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뭐 안 좋고 뭐 여자들도 많은데 뭐 여자들이 뭐 화장하고 나오면 화장불이 잘 받았네 하고 뭐 서기름도 하고 뭐 화장실도 갔다 오면 화장실 갔다 왔다고 뭐 사람이 생리하다 보면 그 아프면 빨리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갔다 오면 2번 이상 가면은 왜 그렇게까지 늦게 왔냐, 또 가냐,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유는 이제 돈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면은 그때 한 10년, 20년 동안 60억에서 120억까지 순수익만 그렇게 버는 회사예요. 매년 60억에서 100억 네. 정도 되는 항상 흑자 경영을 했었던 회사이고 그죠. 그 콜트가 기타 만드는 회사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콜트는 전기 기타를 만드는 회사고요. 콜텍은 통기타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옛날에는 좀 세고비아는 많이 아실 거예요. 세고비아, 영창삼 많이 아실 거예요. 콜트는 별로 몰랐거든요. 콜트가 이제 세고비아가 8687 하면서 중으로 들어가요. 형제들 자기네 8촌, 처갓집 8촌 내려갖고 중으로 들어가고 영창삼익이 이제 대충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네가 경영 잘못해서 망했는데 그게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망했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망했다. 그때 당시만 해도 8687에 할 때 그때 이제 인천 지역이나 이쪽 구로 쪽이 노동자 엄청 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있는 같이 노조를 만들어요. 15일 만에 콜트 학기는 15일 만에 딱 합의를 해줘요. 하면서 그러면 이제 기타를 만들 데가 없잖아요. 세고비아 마치 영창삼이 망했지. 망하는데 그 기타를 그때 당시 콜트가 다 인수를 해요. 인수하면서 IMF 때 뭐 모르고 그때 당시 한 3,000명, 4,000명 됐다고 하더라고요. 콜트 학기는 우리는 자세히 모르는데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전기 기타, 통기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전기 기타를 이제 콜트에서 만들고 콜텍을 이제 딴 공장에 하면서 이제 그 공장이 이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는데 그걸 박용호사 인수를 하면서 통기타를 막 전문적으로 만들게 하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이제 다 인수를 했잖아요. 최고 비싼 그 펜다, 마틴, 깁슨, 아이바네즈 세계적인 브랜드를 다 그걸 세 군데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지금 박용 혼자 그 독단을 혼자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노동자들은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시골은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잖아. 노동법이 뭔지 뭐 그러고 지금 마찬가지로 노동자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시키는 건데 일만 하고 주문 순대를 받고 하는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하도 하니까 노동강도 세지 월급을 못 받고 주말도 없지 이랬거든요. 요새 생산량 못하면 주말에도 와서 일을 해야 돼요. 생산량 맞추려면 다 수출 공장이니까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인사사고 다쳐도 이제 말도 못하고 너무 부족하다. 이거 노동자고 대학 이거 바뀌어야 되겠다 해갖고 뭐 사람도 많이 이제 그때다가 사람도 많이 죽고 해갖고 만들었는데 86년도에 노조를 설립했어요. 설립하고 1년 만에 딱
정리하고 당한 거지. 홀딱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그 노조 설립하고 97년도에 그죠? 네, 1년 만에 딱 해고 당한 거지. 네. 그 와중에 박용호 사장은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죠. 중국하고 인도네시아로 이제 공장 새로 짓고 만들고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핑계가 이제 그때 당시 할 때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외국 애들이 중국 애들이 와서 연수를 받아요. 연수 받으면서 이제 뭐 엄청나게 좋게 잘 만들어주죠. 자기가 하면서 잘 가르쳐주잖아요. 편하게. 근데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기타가 이제 너무 사장이 하는 소리가 이제 반제품을 들어가갖고 메이드 인크에 나가면은 이제 엄청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과는 우리를 해고시키려고 결과는 철저히 준비를 한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노동 조건이 사실 너무 열악해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회사는 흑자였어요. 매년 뭐 60억에서 100억 정도를 기록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상 위기다 이러면서 지금 폐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진짜 사실 그 근로기준법 24조인가요? 거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 조항이 IMF 이후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해고, 쉽게 얘기해서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전에는 IMF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이고 그 조항이 생기고 또 점점 계약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을 이 회사가 자기 멋대로 이렇게 노조를 만들면 경영상 위기다 하면서 해고하고 이렇게 핑계대서 해고하고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동자들이 다 그렇게 싸우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부당하게 정리해고 하는 건 좀 문제다 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싸우는 정리해고에 맞선 싸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조금은 더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해. 회사는 잘 나가는데 그런데도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 조건을 좀 개선해보고도 했는데 회사가 경영위기다 이러면서 지금 폐업을 했다는 얘기고 아주 사실 되게 악덕사업주였던 것 같아요. 아까 박영호 사장이라고 했는데 맞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콜텍 그 기타 만드는 노동자들이 평생 기타만 성실하게 만들어 왔었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견디면서 그렇게 일해왔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폐업이라는 위기를 당하고 이제 싸우시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싸움들을 했는데 법적으로도 걸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사실 긴 이 여정이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싸움을 이어왔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민사 행정을 이제 다 걸은 거 아니에요? 이제 걸었는데 지고 이기고 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과는 콜텍 같은 경우는 민사서 패소를 합니다. 한 10년 한 9년? 한 7년 걸리면서 완전하게 고법에서 완전히 이겼는데 대법 가서 이제 2년 반이 걸립니다. 2년 동안 걸리는데 그 판사가 옛날에 국무총리 소리로 나왔던 안대희 씨가 미래에 다가올 경영이 위기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심리를 하나 해갖고 그때 날짜를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게 파기환송을 당합니다. 그 고법에서 이기고 파기가 당했는데 다시 또 가서 이제 고법에서 심리를 하는데 이제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법원에 너무 잘 나오는데 최종 판결이 미래에 다가올 경영 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리하기는 당연하다. 그렇게 판사가 때리는 게 할 말이 없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래 이제 그때부터는 재판도 지고 할 게 없잖아요. 그 중간에 마면서 이제 뭐 2008년도에 저기 양화대교 국회의원 잘 보라고 양화대교 14,000볼트 거기다 한번 올라가갖고 한 달 동안 단식하고 한 달 동안 단식도 하고 우리는 거기 투쟁도 하고 이제 거기 한 달 있다 또 다시 분사를 점검합니다. 분사 점검했는데 6시간 만에 딱 찍게 나와요. 이것도 이제 최초의 이제 그때로는 특법이라고 하잖아요. 특수경찰들. 60명이 그때 26명이 들어갔는데 한
한 60명이 특수 경찰이 들어가고 전원 연행을 합니다. 연행해갖고 이제 48시간 타서 사고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대표자들만 몇 명만 이제 그 법적으로 책임만 지면 되잖아요. 전체적 여자나 남자나 2년 반을 당합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솔직히 대체 몇 명만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한 사람은 계속 한 달 동안인가 살고 나머지는 이제 여자나 남자나 무조건 집행유예를 2년 반을 당합니다. 네. 아니 특수한 경우죠. 뭐 특수 공무집행방해 뭐 이런 걸로 아니 근데 싸우는 노동자들의 그 정당한 싸움에 대해서 이 공권력이 오히려 가두고 탄압하고 그러면 그 박영호 사장은 처벌이 되거나 뭐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해진 게 있나요? 이제 제재 당한 거는요. 여자 인전 평등서 사회라고 하고 여자들이 똑같은 동물 같이 그게 이제 그때 법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생겨갖고 남녀차별 예. 뭐 그런 거기서 생겨 우리가 이제 여자들 너무 월급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대한민국의 그 판사들도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회사가 어디 다 있느냐고 했는데 여성 평등을 해갖고 결국은 대법까지 이겨갖고 여자들 그거 받습니다. 남자들은 아무것도 못 받고요. 그거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죠. 아, 네. 사실 많은 노동자들이 되게 부당하게 회사가 제멋대로 부당해고 정리해고 하는 바람에 잘리고 또 생존권의 위기에 놓이고 하는데 그에 맞서서 싸운 노동자들에게 다시 또 이 국가가 회사를 제재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만 혈안되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업주들, 이 사업주들에게는 막 천국 같고 노동자들에게는 이제 지옥 같은 그런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데요. 콜트콜텍 농성이 이 싸움이 지금 10년째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른 농성장에 또 연대하러 오시고 또 이어말하기도 나와주시고 이렇게 또 이 얘기를 다시 본인들이 겪었었던 부당한 얘기들을 또 들려주시고 해서 또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우리 임재춘 조합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것이 부당한 정리해고다, 부당해고다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에서 다시 이것이 미래에 닥칠 경영상 위기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 이해가 되세요? 법원이 어떤 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점을 친 거예요. 이 회사는 미래에 경영상 위기가 닥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마치 정치처럼 그렇게 이 해고가 정당하다 그래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때 아마 2012년도인가 민변에서 최악의 판결로 꼽혔던 네, 맞죠? 네, 맞죠. 네, 그때 우리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싸운 노동자들이 만드는 노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죠? 네. 그 제목이 뭐죠? 그래 이제 미래에 다가올 경영 위기잖아요. 그걸 이제 사람이 내일 지금 당장 일도 모르는데 미래 경영을 적자가 날지 흑자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장사라는 애들이 공장에 적자라는 애 없잖아요. 위장 안 하면은 적자라는 애 하나도 없거든. 10원 났거든요. 그게 이제 판사 내린 게 미래에 다가올 경영 위기가 있으니 정리하다. 그래서 이제 그 점쟁이들이나 이제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밴드 하시는 다 알잖아요. 밴드 하면서 이제 노래를 만들어 보자 해갖고 이제 서초동 점집이라고 해갖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서초동 점집. 법원 이꼬르 서초동 점집이다. 예. 네, 혹시 노래 한 곡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노래는 이제 나중에 우리 밴드 와갖고 멋있게 하고 그때 뭐 네. 내가 뭐 가운만 치고 있지 그게 가수는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 풀밴이 다른 걸 몰라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네 곡이 있습니다. 작사 작곡에 네 곡이나 됩니다. 네, 콜텍 노동자분들이 싸우면서 만드는 그 밴드 이름이 콜밴이고 콜밴에서 자작곡이 4곡이나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말 엉터리 점집 같은 법원을 비꼬는 노래 서초동 점집이라고 하는 노래가요.
이 책에도 우리 임재춘님께서 내신 책에도 실려 있어요. 이 책에 이렇게 서초동 점집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요 밑에 QR 코드가 있어요. 이거를 딱 그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들어가면 이 지금 콜밴 밴드 공연하는 게 나옵니다. 이 서초동 점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꼭 찾아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치고 중요한 게 거기 있습니다. 판사가, 대법원 판사가 14명이잖아요. 고문반 또 이구선이 왜 그런 판결을 내리나. 고문반 또 점쟁이니까요. 그런 것만 내린다. 그래갖고 고문반 또들이 대법원 판사를 비꿔갖고 한 겁니다. 그게 점쟁이라고. 제가 잠깐 가사를 읽어보면 서울시 서초구 서초들의 의백십구 그곳에는 장미 넝쿨로 둘러싸인 점집이 하나 있네. 그곳 간판은 자유, 평등, 정의가 새겨있네. 14명의 검은 망토 점쟁이가 요상하게 점을 치네. 난생 처음 가본 법원, 변호사 살 돈도 없어요. 못 배운 게 죄인게 알아듣게 얘기해요.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신내린 무당인가. 미래의 경영까지 점을 치는 개떡 같은 법원이다. 뭐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네. 근데 사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대법원에서 그런 비슷한 판결을 받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복직을 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 콜트콜트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되게 비록 제가 그 농성장에 많이 가보고 연대를 많이 못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되게 걱정이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 계속 길거리에서 싸우고 또 대법원에서 최종 또 패소를 하고 법이 사실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싸움을 하고 있을지 좀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심경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때 대법 판결 드릴 때요, 콜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에서 이깁니다. 행정에 이겨갖고 현재 행정에 이겼으면 또 도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겼으니까. 그리고 2달도 안 돼갖고 임금 안 되기 전에 또 재우로 시킵니다. 지금 그거 갖고 고법에서 지금 고법까지 올라가서 민사행정 다시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고 있는 중이고요. 콜택을 이제 민사까지밖에 안 해갖고 변호사 살 돈이 없어갖고 안 했는데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근데 가만히 재판을 해서 보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재판이 나오거든요. 진짜 우리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미래에 다가올 경영위기 최초인데 과연 그 판사가 그렇게까지 노동자들이 정리하고 맞냐 안 맞냐 그거 판단 이뤄주는데 왜 판결을 그렇게 내리는지 모르고 지금도 그거 하면서 쌍차 똑같이 내렸거든요. 쌍차도 완전 회계감사가 기계 막히게 이겼는데 쌍차도 결과는 거의 우리와 똑같은 판결이 내렸거든요. 거기 한 달 차이인가? 사실 얼마 내릴 게 없었으면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2년 반. 판사들 계속 베끼면서 이제 그때 당시 안대희 씨가 법관인데 안대희 씨가 판결 내리면서 그거 내리고서 정년퇴를 했습니다. 하고서 국무총리 나왔는데 우리 가만히 안 놔뒀잖아요. 그게 떨어지기로 계속 했는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 법원이 그때 당시 판사들이 돈 많이 버는 법을 그때 알았어요. 그때 당시 월급쟁이들 그렇게 많이 돈 못 벌잖아요. 한 6개월 동안인가 600억인가 600억이 어떻게 1000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물어봤더니 좋은 돈 많이 버는 거는 그 판사를 준대요. 거기서 무조건 이기해갖고 그렇게 그 돈이 다 챙기는 거죠. 그래 그때부터 이제 지금 김현영 같이 이제 대법원 무조건 나오면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다가 이제 법원 판사들을 보기 시작했죠. 이 새끼들 완전히 도둑놈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사실 지금 변호사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 정말 또 두 번째 이제 안대에 내려가갖고 이제 회계감정을 해보자. 회계감정 해갖고 너무 잘 나왔어. 회계감정 너무 잘 나왔는데 이제 지금 이제 고법 내린 애가 정중관인데 내가 선배 정관이야 들면 선배가 이렇게 때린 거를 내가 뒤집지를 못한다. 이게 미래상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
와, 이게 대한민국이 왜 이제 이렇게까지 변했나.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법을 자꾸 안 믿기 시작했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무조건 번호 정리해고 같은 게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뭐, 핑크가 미래상 이제 미래 다가올 경영 위기가 있으면 무조건 해고시켜도 상관없다. 노동자들은 무조건 해고해 무조건 연루돼 있는 거지. 아무도 콩공자나 재방자 똑같이. 그리 무조건 일만 해라. 시킨 대로 일만 해라. 그래도 재판해도 무조건 못 이긴다. 사실 그게 원래 한 번에 몇 개월 금방 끝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법에서 하는데 2년 반이 걸렸는데 사실 그게 그 2년 반 동안 사람이 죽잖아요. 먹을 것도 없는데 진짜 2년 반 동안 또 그냥 주지를 못하잖아요. 하면서 많이 그래서 그때 많이 힘이 또 빠졌죠. 사실 안대기가 그렇게 내리면서 대한민국이 과연 이게 맞는 법인가. 지금 박근혜 정부도 굉장히 쉬운 애고 도입하고 또 비정규직법 확대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점점 더 노예처럼 살라고 이렇게 정권에서 또 계속 그렇게 쪼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우리 반올림 농성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됐고 얼마 전에 그 유성기업 노동자들 싸우는 그런 데도 연대를 조금씩 하고 여러 군데 이제 그런 비정규직 혹은 정리해고 혹은 부당한 어떤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는 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많고 최근에는 세종 호텔인가 그쪽에서도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이분들이 걷고 있는 길이 너무 가시밭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으로도 하나도 받쳐주지 않고 정권에서도 오히려 더 이 노동자들을 옥죄는 방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서 되게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싸움을 지금 멈추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들을 되게 견디고 좀 더 이걸 견디지 않으면 정말 그야말로 미래 세대에 다가올 그러한 것이 너무 암울하다 이런 생각으로 견디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임재춘님께 이제 질문 드린 게 어떤 마음으로 견딜까 많이 속은 쓰리겠지만 지금 계속 그 대법원에서 너무 부당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싸우는 동지들도 그렇고 또 이런 싸우시는 분들 혹은 본인 스스로에게 어떤 마음으로 싸우는지 약간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마음에 있는 얘기는 잘 안 하세요. 보니까 얘기를 지금 들어오요. 사실 10년 동안 하면서요 진짜 때만 공장에서 때만 중소기업에서 10년 동안 하면서 대기업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도 그들이 다 갔었거든요. 밀양도 가고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진짜 투쟁사업장이 없었거든요. 우리 10년 전만 해도 진짜 열심히 일해갖고 퇴직금 받아갖고 열심히 장사를 하던가 열심히 하고 하면 먹고 자기도 가르치고 퇴직금 받아갖고 집 사고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꾸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좀 생각해보세요. 옛날보다는 좀 더 못하잖아요. 옛날 조건보다 더 나쁘잖아요. 지금 퇴직금 있으니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고 세금 다 떼가잖아요. 그러고 지금 뭐 옛날에는 진짜 우리는 3개월만 되면 정규직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2년에서 또 이것도 4년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 안이 다 잘라요, 사실. 하루 남겨놓고 자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투쟁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나만 아니면 된다.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들은 은행 직원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 하청직도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제 200일 동안 그게 느낀 거거든요. 당신네들 월급 많이 받아요? 얼마 받는데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당신 정규직이 비정규직이요? 물어봐요. 모르는데. 그러기 당신 맨날 1년에 한 번씩 계약서 쓸 거 아니에요. 당신 비정규직이야? 계약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설마 그런 게 없는데요. 지금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진짜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만 아니면 된다고. 수생사장 가면은 그걸 다 알아요. 그걸 다 알아갖고 다 법적으로 다 보상 받는 건데 아무도 못 받거든요, 사실. 잘리면 왜 잘려갖고 왜 월차 주차를 왜 안 주는지.
그래도 사내가 떼먹으면 그만이잖아요. 아, 그런 게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진짜 부조리가 천재차적 다 찾아갔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자기 싸움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싸움을 잘 지키고 견디고 또 이 싸움을 또 승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우리 이제 아까 망해갈 것 같은 대한민국을 지탱시키고 하는 것들에 기여하고 하는 마음으로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 임재춘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제목이,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네,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책 제목은 이거는 어떻게 정하게 된 건가요? 사실 투쟁하면서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앞에 거의 되게 뭐 미래 뭐 판사들 아닌다미야 미래가 점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투쟁하는데 투쟁 가야 되는데 차비 없어 못 갈 때도 있거든요. 사실 연대 사실 가면서 그래도 꿈을 꾸고 살자. 그래도 꿈을 꾸면서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내일이라는 게 과연 내일이 내일로 해가 뜨잖아요. 분명히 저 달에 해가 뜨고 하니까 우리가 내일이 있다. 그 제목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거 거기에도 나오거든요. 우리 노래 주문에도 우리의 가족곡 네 곡 중에 한 곡인 주문에도 예,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임재춘님께서 오늘 이어말하기 재밌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분위기를 심각하게 지금 만드는 건 다 사회자가 사회를 제대로 못 봐서인 것 그게 같긴 아니고요. 한데요. 아니, 너무 진짜 이거 투쟁 하다 보니까 말을 잘 해야 되는데 맨날 투쟁 얘기하면은 답답한 얘기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원래 웃으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연극도 했지 뭐 밴드 하면서도 인상 쓰지 말고 하라. 그런데 답이 안 나오니까 없으니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인상 가만 쓰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익은 지사장은 진짜 무슨 말인지 맞아요. 네. 나만 듣지 말고 돼요. 아니 뭐 말 잘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진솔하게 말씀 되게 잘해주시고 계시죠 지금. 네, 그 싸우면서 보니까 이게 콜택 싸움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싸움들이 전개가 됐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단식이나 고공농성 같은 극한의 싸움도 있었지만 저도 예전에 그 큰 집회에 나갔을 때 매실장아찌 이거 샀었어요. 그런 뭐라고 하나 장기 농성에 꼭 필요한 그런 생계 투쟁의 일환으로 농사도 짓고 그 지은 농사 고추 같은 거 지어서 그 장아찌 만들어서 팔고 이랬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하신 거죠. 맨 처음에는 투쟁밖에 몰랐어요. 이제 한 3년, 2년 뒤니까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뭘 그렇게 좋아하는데 널 미개 살려야 되는데 미개 살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이라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한번 쳐보자. 노는 땅 갖고 이제 산에 가서 입안을 풀 뽑고 나무 캐어해갖고 이제 고추 농사를 지면서 매실 장아찌도 담고 하서 보니까 소스를 하거든요. 사실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많이 팔지를 못해요. 노동자들이 고추장이 계속 퍼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하면서 여러 이제 CMS 받고 하면서 이제 지금은 다 정리했잖아요. 그때 당시 뭐 고추장도 이제 고추장 된장은 기본적으로 하고 마늘장아찌 계절적으로 그 깻잎장아찌 같은 거 하면서 생계를 겨우 유지했죠. 그래서 이제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정리를 딱 하고서 생계를 내보냈죠. 사실 먹고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밥 세 끼 먹고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사람 많으니까 엄청 힘들어요 사실. 네. 제가 그 재밌는 얘기를 꺼낸다는 게 또 무거운 얘기를 꺼내서 오늘 사회자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봤어야 되는데 그 조금이나마 그러면 그 문화연대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그 사실 연극도 만들어지고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죠. 그리고 또 카혼 연주도 하고 밴드도 결성하고 네 어떤 게 제일 좋았나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막 표출하고 하는 것들 연대에서 많이 했었을 텐데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 자랑할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노동자들이요. 사실 난 똑같지만 할 때는 문화를 접하지를 못하잖아요. 문화 접하니까 그림 그렸는데 저뭔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실 우리 투쟁하면서 콜택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지.
예술가들이 막 미술 가서 전시도 한 번 했었지. 또 나중에 또 밴드 만들어 밴드도 했지. 맨날 그렇게 하고 홍대 클럽 빵이라는 데 가서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맨날 공연도 하지. 저희도 10년 동안 하면서요, 뮤지션들이 와서 공연한 것만 해도 거의 한 500팀? 한 600팀 정도? 와, 그렇군요. 한 번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할 때, 4팀, 3팀 이상 불러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키스턴 비스타가 또, 형들 5년 딱 넘었는데, 형들 이제 기타 만들면서 지금 물어본 게 그거예요. 관용들이. 기타 잘 치겠어요. 5년 기타 만들어서 5년 때 기타 잘 치겠네요. 하나 못 치거든요. 사실 얼마 지독하냐면요. 사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점심 같은 데 좀 하라고 해도 기사 같은 거 안 나와서 기사랑 물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것도 못하게 해요. 거기만 특수과라고 해갖고 조율실만 거기는 이제 뮤지션들 와서 연주를 해갖고 조율만 거기가 특수과요. 거기는 아무 타치를 못해요. 거기는 사장이 직접 명령을 내리는데 얼마나 사장이 지독하냐고.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거기 재미없는 사람은 못 배울 것이고 또 재미있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키스턴 비스타 뮤지션이 형들 5년 동안 뭐 했느냐고. 기타 갖고 그냥 쳤으면은 이제 연대 다니들한테 많이 알리고 더 이게 저까지 쉬었을 거냐고. 그랬더니 그 생각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이제 콜밴 만들어갖고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뒤지게 이신이가 시키냐 다 할 줄 아냐 그걸 했는데 무대 올라갔잖아요. 진짜 조명은 내가 쏘지요. 날씨는 덥지. 앞에서 관중들 박수 쳐서 에코를 부르지. 와,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 달 동안 있지만 계속 연습했는데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 모르겠고 왜 또 에코를 부르냐고 또 맨날 틀렸는데 에코를 부르는데 뭐 생각이 나냐고 거기서. 그래갖고 그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때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언제 치고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무대 공포증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서 이제 영화 이제 진동제를 만나갖고 그 안에 그 중간에서 이제 미술팀들이 파견 미술팀이 와갖고 전시를 합니다. 전시하는데 거기 때는 이제 뭐 전국적인 이제 뮤지션들 다 와갖고 거기서 많이 이제 전시를 하면서 더 많이 알렸죠. 뮤지션들이 이제 미술이라는 게 예술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신발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그때 네. 한진인가 거기서도 했었거든요. 아, 네네. 사실 문화연대 만나갖고 문화 쪽이 많이 발전하면서 거기 하면서 이제 연극도 2편이나 했습니다. 사실. 연극, 맞아. 연극이 아니라 영화가 또 다큐멘터리 영화. 영화 좀 이따 얘기하고. 네, 죄송합니다. 어떡해. 연극이 최고 중요한 게 있잖아요. 불마샘리. 불마샘리를 노동자 이걸로 변형을 시켜갖고 이제 왕이 이제 사장으로 변하는 거고 사장이 이제 연극 불마샘리를 원래 주일만 했는데 앵콜 받아갖고 15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망상놀러 거기서 망상놀러 이제 나가러 가잖아요. 이사이 거기 만나갖고 또 그 앞에서 또 한 걸 했었고 영화는 한 4편 정도 찍었습니다. 맨 처음이 찍은 게 이제 해외 연영 가면서 이제 뮤지션을 만나갖고 이제 해외 얘기하면서 원정 투쟁 갔을 때. 네, 기타 이야기하고 이제 사장이 꿈이 콜텍 공장이 그거거든요. 지가 말한 게 꿈의 공장이거든요. 그 꿈의 공장을 해갖고 2타를 또 찍었습니다. 2타를 찍고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직접 출연을 해갖고 한 게 지금 돌고 있는 게 이제 천막이라는 영화가 많이 돌고 있죠. 영화제마다 전주영화제 갔다 오고 신촌 그런 데 많이 갔다 오고 물렀는데요. 며칠 전에 빵에 갔었어요. 빵에 갔는데 학생들이 뮤지션 왔다 여기 영화배우 왔다고 그래서 사진을 딱 찍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와 우리도 스타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사실 천막의 영화 학생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천막이요. 네. 영화 제목이. 네. 네, 천막. 아까 제가 말 잠깐 끊어도 괜찮죠? 네. 그 꿈의 공장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목을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저희도 영화가 있어요. 아시죠? 또 하나의 약속. 원래는 또 하나의 가족이 제목이 좀 바뀌어서 사정상 또 하나의 약속이 됐는데 그 영화의 원래 초반 그 영화 제목이 꿈의 공장이었는데
그 감독님이 제목을 쓸까 하다가 바로 영화가 먼저 콜트콜텐 영화 꿈의 공장에 나와서 그 제목을 이렇게 폐기시켰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 인연도 있었구나. 처음 하셨죠? 네, 콜트콜트는 진짜 하면서요. 근데 그때 어디 저기 하루 식당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라고 이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하루 식당이라고 네, 저희도 그때 와서 갔었어요. 배시했다고 하던데 진짜 그때 당시 희망식당이라고 해갖고 희망을 갖자 해갖고 쌍차, 우리 유성 했는데 매상 어디가 최고 많이 올랐겠고 우리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안지는 정통에서 그때 직접 그때마다 이제 뭐냐면 식당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서로 어떤 음식이 더 맛있는지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맞죠? 그때 식당이 하루에 한 번씩 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데 월요일 날이 거의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그걸 하도 얻어갖고 그 주인은 대단하죠. 우리 먹고 살아라고 그걸 하루 내줘갖고 많이 그때 투쟁기금을 많이 냈죠 사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까 갑자기 되게 심각했다가 또, 되게 오늘 제가 아까 여기 올 때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카본이라고 이렇게 의자처럼 생긴 거 두드리는 모습 많이 봤는데 그거 왜 안 들고 오셨냐 했더니 무겁대요 그게. 그래서 차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미처 그건 몰라가지고 다음에 콜트콜텍 우리 콜밴 밴드가 여기 클럽방 같은 데는 아니지만 여기서 한번 공연을 해주시면 어떨지 싶은데요. 그거는 이인근 지사한테 이인근 씨한테 얘기하면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잘 만들면서요. 얘기해 주십시오. 네. 수장 맨날 가잖아요. 맨날 수장만 하나 똑같은 거 하면 똑같은 얘기 재미가 없어요. 안 알아줘요. 이제 가서 있는 노래를 하면서 음악 하면서 우리 알리니까 더 빨리 오더라고. 관중들 시민들이 더 빨리 알아듣고 저런 공장도 있었구나. 옛날부터 공장도 자기들 느끼거든. 진짜 어떤 공장이 일주일에 잠깐 그걸 마스크 한 군데 주는 거 어디 있습니까 사실. 더군다나 우리 공장 같은 경우는 다 삐빠 먹고 이 칠 아세톤 칠해갖고 사람이 다 먹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사실. 그게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 직업병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좀 펜트 칠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저는 사실 기타 만드는 노동자들과 반도체 만드는 노동자들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아까 했었는데 사전에 얘기를 좀 하면서 이분들도 유기용제 중독, 유기용제들 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뭐 아세톤, 뭐 신나 이런 걸 많이 페인트 칠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아마도 뭐 백혈병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뭐 암이나 아니면 심각한 직업병 문제가 알게 모르게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이게 반도체 핵심 공정들은 잘 외주를 안 주거든요. 근데 기타 노동자들도 기타를 만드는 걸 하청을 잘 안 준대요. 아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공정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1,400, 1,300까지 공정을 거친다고 아까 하셨죠. 기타 한 대 만드는데 1,400분 정도 들어갑니다. 와. 나무 자르려고 하는데 1,400분 들어가고 기타는 매주가 없어요. 위에 헤드머신 들어가고 위에 헤드머신하고 현기는 그거 하나 가운데 첫심 들어가고 그거만 다 매주거든요. 그리고 전자는 공장에서 자기가 직접 만들려고 그게 전기기타, 통기타 틀리는데요. 거의 공정은 똑같아요. 전기기타, 통기타가 틀리고 이제 전기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만 덮어 쓰는 전자만 틀리거든요. 통기타는 그다음 소리가 다 안에서 붙지. 이게 다 이제 안에 본드로 붙이고 다 긁어내고 해야 되거든요. 다 기타는 다 수작을 합니다. 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그러면 그렇게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1,300, 뭐 1,000여 공정을 거쳐야 되는 거를 다들 장인일 텐데 그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노조 만들었다고 잘랐다고 저는 진짜 그렇게 짙은 혐의를 보고 있는데 노동 조건 개선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폐업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고 이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처벌되지도 않고 10년째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콜트콜텍 문제에 대해서 여기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얘기가 이런 게 있네요. 콜트콜텍 문제는 세계화의 문제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이다. 소비자 모두가 자신이 소비하는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다들 기타를 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악기 콜트 악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같이 알고 사실 이러한 식으로 경영을 하는 모습 소비자들도 연대해서 물건을 불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대를 해서 이 문제가 정상화되도록 같이 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듣고 계셨던 우리 박노자 선생님께서 집에 가시려고 지금 하고 계셔서 아니셨나요? 오늘 되게 아까 여기 우리 임재춘 조합원님 얘기하시기 전에 사전에 앞서서 농성장에서 우리 박노자 선생님 잠깐 이렇게 인터뷰도 했는데요. 보니까 아시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는데. 5년 전에 우리 공장 네. 와서 네. 벽돌에서 사인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선생님, 제가 저기 방청석에 잠깐 질문이나 혹은 뭐 힘내시라고 응원의 한마디 기어 오셨으니까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여기 잠깐 오셔가지고 그럼. 아이고 벌써 10년이 다 된 거죠. 예, 이제 만 10년이 이제 돼가지고. 또 진척은 어떻게 전혀 없으시죠? 얼마나 사장이 지독하냐면요. 그때 당시 3번인가 만났거든요. 우리 교사 탈자. 지금과 똑같은 얘기예요. 먼지 불치시켜라. 먼지 불치 안 하려면 한국에서 공정을 받자. 한국에서 사업 안 한다 공정을 받자. 했는데 똑같은 거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 정도 되면은 얼굴에 비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노동법이 뭐고 그냥 우리 나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한다? 해도 결국은 이기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얼굴을 한번 보고 하면은 그래도 땡기고 쪼이고 땡기고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열받는 거냐. 그때 선생님이 오셨을 때 그 공장이 좀 없었잖아요. 나중에 공장 사면 되잖아요. 왜 그 옆에다 또 공장을 사냐고 열받게. 그 공장 없어지고 그 옆 두 부록에 공장을 새로 샀습니다. 그 왜 공장을 왜 안 하려면은 그거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해도 나중에 돈 주고 사면 되거든. 그 옆에 불러도 열받게 하려고 그 옆에다 사요. 근데 얼마나 열을 받느냐고. 그렇게 미치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미치고 팍팍 뜨는 거예요. 공장 안 사도 공장이 그냥 다 있거든요. 인천에 3개가 있고 대전 공장도 있고. 사실 뭐 나중에 그 한다고 하면은 그 없어서 나중에 없어지면 사면 되거든. 근데 그 옆에서 바로 2개월 남겨갖고 사더라고 또. 그렇게 공장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장 하려면은 정말 당당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노조 없으면 사장 그래요. 3개 브랜드로 다 갖고 있으니까 혼자 독점이거든 사실. 옛날에 세고비가 0.3이 세 군데서 만들었잖아요. 그걸 혼자 갖고 독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어 팔고 연업이익을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만들고 있고, 노동자들이 벌써 10년 동안 내팽개지고 계속해서 투쟁을 해도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섭을 갖지는 않고, 그런데도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내버려두고 사전편 들고, 그러니까 정말 지옥 같은 사관이고, 거기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버티시고 계시는 것은,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아마 이 정도 지독한 싸움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노동운동사를 보면은 뭐 1년, 2년, 3년 파업, 뭐 식민지 시대 암태도 투쟁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식민지 시대 때도 10년이나 가는 투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사, 한국사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사상 최장 파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히 모르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타가 사실 3군데서 만들어야 경쟁이 되잖아요. 혼자 독점도 하다 보니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더 나와야 되는데 싸구려고 하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사들은 되게 손해죠. 자기만의 특기라는 기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사실 기타 한 대 그때 당시 우리 기에서 만들 때 600불, 1000불 받았거든요. 기타 한 대. 이해 안 가시죠? 지금 미국 시장에 가면은 3,000불, 4,000불 갑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거기서 최고 깁슨이나 마틴이 돼서 만드는 게 지금 한
한 만불 정도 받아요. 최고 정도. 그거는 가수들이 일부러 맞춰달라고 해요. 자기만의 특에서 음과 소리를 맞춰보려고 그렇게 하고 한국도 그리 만들었었거든. 그리 만들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박영호도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한데 미치려고 할 거예요. 고급 기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암만 해도 한국 기타가 최고거든요. 계절마다 다, 내가 이런 얘기 하면 미안한데요. 미국 연수 갔었을 때 뮤지션들이 그래요. 한국 기타 최고라고 한 소리가 봄에 맞는 거, 여름에 맞는 거, 가을에 맞는 거, 겨울에 맞는 거 소리가 틀리대요. 그래 가격을 한국 기타 최고라고 뮤지션들이 인정을 해줘요. 박영호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 만들고 싶겠습니까? 고급 기타를. 그러니까 이 사장이라는 사람은 말하자면 성역을 보더라도 노동자들을 끝까지 누르고 끝까지 인정 안 하고 끝까지 그냥 내버려두고 교섭을 하지 않으려는 거. 그러니까 성역을 좀 보더라도 노동운동이 씨앗을 죽이겠다. 결국 그런 편이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운동이 씨앗을 죽이려는 사전을 복은 사실 그 편 들어주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심각하게 물어봐야 할 일이고요. 이런 10년이나 걸린 싸움이 한국에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결국 당할 모든 사람들이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갖고도 뭐 이어가고 영화 보시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가수들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인정해주는데 사장만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노동자는 죽어도 나만 돈 벌면 된다. 현대가 지금 유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 지금 사실 뭐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노동자들도 취급을 안 하고 진짜 너무 심각한 상태다 보니까 이게 우리 10년 전에도 우리가 사실 몰랐었겠죠. 10년 전에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됐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긴 투쟁들 생각하면 기름 존자는 6년 정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길게 정말 전례 없는 장기 최저의 투쟁입니다. 원래 기름이 우리보다 두 살인가 빠르거든요. 두 살인가 빠르고 강정이 우리보다 100일 늦고요. 최고 오래됐던 데가 맨 처음에 태어날 때 밀양이거든요. 밀양, 우리 기룡 이렇게 나가서 재능 이렇게 나갔었는데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제 우리가 최고른이고 강정이 이제 두 번째고.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노동 투쟁, 아마도 세계 노동운동 역사상 최장노동 투쟁. 그러니까 꼭 여태까지 버티셔갖고 여기까지 오시고 끝까지 버티셔서 이기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대를 받고 국내외에서 연대 받고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꼭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작은 연대 할 수 있는 게 이 책 서점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긴 싸움에 이 정리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책이 되게 잘 이렇게 감동스럽게 나와서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네, 한번 구입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이어 말하기 예정된 시간 거의 1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요. 이곳은 삼성 앞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뒤에는 76개의 솥대와 고무신에 76개의 사망자들을 기리는 꽃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농성하는 이유는 삼성이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올바르게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인데요. 그 올바른 해결은 제대로 사과해라. 뭘 잘못했는지 진심 어린 사과를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를 해라. 이런 거라 그리고 피해자들 삼성이 일방적으로 몇 명만 선별해서 보상 다 끝났다 이렇게 하고 입 닫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배제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약속해라 이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싸움도 어쨌든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싸움에 또 황상기 아버님 9년째 싸웠던 황상기 아버님도 같이 하고 있고 또 내종양 피해 당사자인 한혜경 씨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우리 활동가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농성하시는 분들도 농성 경력이 워낙 많으시고 하니까 격려의 한마디 그리고 삼성에게 쓴소리 한마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뭐 여기 많이 얘기도 들었고요. 사실 연대를 우리도 오야 되는데 우리도 뭐 알다시피 사람이 니들밖에 없어요. 그 농장 여기저기 투쟁사도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 여기저기 안 오고 상당히 미안하고요. 사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다 억울한데 왜 얘기를 안 하는지. 근데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 영화 보면서 많이 그런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아프다 얘기를 해야 누가 알아가고 들어가서 그러는데 왜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는지. 지금 뭐 대기업 현대나 가까운 대전 한국타이어도 대기업 똑같거든요. 사실 다 병 들어가요. 병 들어가는데 아프다 얘기를 안 해요. 누가 안 알아주거든요. 나도 사실 10년에 해고 당기 전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홀에서 이제 수장을 하고 있지만은 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안 하고 사는지. 진짜 요즘에 노동자들이 최악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뭐 일할 방법도 자꾸 발벗기만 하잖아요. 아프면 아프다 얘기를 하고 자꾸 민중들이 서로 아프면 아프다 얘기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게 남들이 그렇게 되면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 그래요. 잘릴 수도 있고 밥 3끼 먹는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뭐 그래봤자 돈 조금 더 쓰겠죠. 그래 사실 돈이 있어야 식당도 돌아가고 담배 꺼도 뭐 술도 사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거든. 나만 그냥 내 새끼 그냥 밥 새끼 잘 먹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상식이 항상 하는 얘기 그래요. 아프다 얘기를 해라. 젊은 사람도 아프다 얘기를 해라.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 또래들이 삼성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가끔가다 만나갖고 얘기하면은 네가 아직까지 먹고 살만 하지. 너 과연 직장생활 끝나거나 네가 뭐 하나 보자. 누가 잘 살아 보자. 나는 체력이 떨어져갖고 나는 올라갈 길이 많다. 니들 지금 올라가 있어도 니들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다. 사실 계룡이라는 데가 그잖아요. 거기가 자세히 보면 군인들이 엄청 많거든. 장성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사실 정년퇴직을 해요. 그러면은 뭐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식당을 많이 해요. 식당 한 3개월은 친구들 불러다가 이제 잘하죠. 식당 지나서 안 돼요. 그걸 다 알린 거예요. 왜 물어보니까 자기가 의리라 식당에 자신 있을 무조건 잘 될 줄 알았대요. 사람이 아니거든. 밥새끼 모는 거 맛있는 데 먹으려고 하거든. 맛있는데 똑같은 가격.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사람들 하는 소리가 아저씨에게 맞다고, 동지들에게 맞다고. 사실 사회라는 게 그렇게 자꾸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거든. 사회 경험에서 그거를 우러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장성들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장관들도 가까다 만나가고 했더니 만나고 얘기를 하고는 그게 맞대요. 너희들 왜 안 했냐? 지금 내 친구들도 교수에 있는데 사실 딸내미들 아들내미들 대답 못 붙이게 왔거든. 너희들 운동권 출신이 아니냐? 우리 때는 사실 운동권 출신했었거든. 86, 87 그때 한참 운동 민주화 할때 했었는데 그때는 대접 붙여도 뭐라고 안 했지 않냐? 니들은 왜 못 붙이게 하냐? 먹고 살라니까 나라 더 짠다 이거. 잘 잘리면 누가 책임지냐 이거 시끄러. 그런 얘기 하지만 밥 3끼 먹인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 나라가 이게 이렇게까지나 떨어지진 않았거든. 사실 시골이고 지금 어디고요. 아파가 다 아픈데 얘기를 안 하거든. 진짜 너무 요즘에 그게 너무 아픈데 얘기를 안 하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자. 아까 저희 반올림 배지 사러 오셨던 분이 뭐 한때 자기도 삼성에서 일했던 엔지니어인데 배지를 사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다 삼성 문제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무서워서 대들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섭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건 안 되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대들고 싸우는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거의 시간이 마무리가 돼서 꼭 하고 싶은 얘기 조금 짧게 마무리를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농성 차수가 단지 이틀 차이 나고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농성 이틀 전에 먼저 시작하고 그래서 농성 차수가 매우 비슷한 우리 콜트콜텍 또 10년의 투쟁하신 임재춘님 모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 들려주고 싶은 얘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아까 얘기했지만요. 좀 대기업이라고 해갖고 대기업이 더 문제거든요. 사실 대기업은 그래도 어디 뭐 하면 크게 나요.
사실 여기도 중소기업, 소기업, 하청업체 여기 업체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노동부가 아무것도 모르거든. 시키면 시킨 대로 일만 하는데 자기들 아프다 얘기를 못해. 왜? 아프면 잘리면 그것도 못 먹고 산다고.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그 하청을 줬잖아요. 현대나 유선 봐요. 지금 돌아가시도 열사 돌아간 지 100일이 넘었는데 장난을 못 치고 있거든. 그게 큰 문제거든요. 사회가 가면 갈수록 또 나아져야 되는데 더 밑으로 자꾸 떨어지거든. 진짜 아프면 아프다 얘기를 시민들이 얘기를 하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인들이 사실 정치인들하고 거기 정치 일반적인 국회의원들 자주 만나거든. 밥 먹을 때 같이 있고 술도 같이 해보면은 정치인들이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니네도 할 때만 하라. 우리는 정부 눈치 보면서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된다. 그런 생각 하고 있는데 나라가 발전을 그래 왜 니네만 아프냐? 아픈데 얘기 안 하는 사람 그 조용히서 사는데 왜 아프면 아프다 얘기를 안 하냐? 그렇게 또 잘리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거든. 지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도 하는 소리가 있죠. 국회의원들도 비정규직으로 하고 일 안 하면 무임으로 해갖고 다 까야 된다고. 비정규직으로 쓰고 20년 상태 못하게끔 하고 2년에 4년에 한 번씩만 딱 해갖고 장기직 못하게. 대통령도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5년 못 하잖아요. 그 대법원장은 7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 지금 양승태가 지금 대법원장 되고 나서 노동자 더 죽였어요. 사실 얼마나 잘못된 거냐면은 우리 고발할 때 양승태가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대법 가설이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쪽팔리잖아요. 자기가 고발에서 분명 판결을 그렇게 내렸는데 대법원에서 대법원장한테 뒤집어 놓는 거냐고. 나라 그럴 꼴일 거야, 지금. 아프면 아프다고, 진짜 우리 시민들 여기 돌아다니면서요.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라. 그 법이, 노동법이 있고, 다 있어요. 암만 나라 뱉다 갔더라도, 이 운동 사람이, 한 사람 나오면은, 다 그 정책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니네들이 맨날 와서 시민들한테 떠들고 얘기를 해라. 그럼 그 법적 나올 거 아니냐. 니네들 민매 떠들어갖고, 아는 척 안 한다, 이거. 네네. 좋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자.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가 지금은 사실 아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행동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행동할 때 우리 세상도 잘못된 부조리한 세상도 변화하지 않을까 싶고 삼성 직업병 문제도 그러한 변화된 힘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콜트콜텍 지금 장기 농성으로 많이 마음도 지치고 몸도 힘드시고 할 텐데 힘내라고 응원의 박수 크게 쳐주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임재춘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딱 하고 갈게요. 사실 요즘에 계속 아까도 천번 얘기했지만은 요즘에 대기업도 항상 문제지만 우리 서민들도 사실 서민들 10%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식당에 또 가도 다 죽겠대요. 식당 가도 그 가게 가도 다 죽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 아프다 소리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실 그런 자꾸 선전을 하고 씨앗을 뿌리고 자꾸 더 떠들고 다니냐? 대한민국 좀 서민들 농민들이 또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떠들고 투쟁하러 다닙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했어요? 페이스북 빨리 공유하기를 지금부터